안녕하세요. 오늘은 헤어질 당시 그 사람 속마음에 관련하여 번호 5가지 뽑아봤는데요. 끌리시는 번호 있으시면 타임라인 가셔서 해석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5초 정도의 시간 드리도록 할게요. (1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뽑아주신 분들 보면요, 장거리 연애 하지 않으셨을까, 아니면 좀 같이 커플이 됐는데요, 상황이 좀 따라주지 않은 모습이 좀 보여요. 네, 그래서 그 문제점이 큰 단점으로 다가와서 이별을 하게 된 모습인데요. 네, 그 당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얘기해 보자면요, 이렇게 계속 어긋나는데 우린 인연일까? 라고 하네요. 이게 멀리 있는 애인을 그리워하는 의미에도 뜨는데요, 장거리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혹시 뭐 커플이 돼서 이제 같은 지역에 살면은 이제 자주 만나고 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일 때문에 지방으로 발령이 난다거나 해외로 발령이 나면 사실 만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 핸디캡이 문제가 되어서 음, 좀 진지하게 이 관계에 대해서 좀 그 당시에 그분께서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은요, 여러분을 그래도 나름 이렇게 사랑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운둔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뭔가 심사숙고하여서 이 결정을 좀 내린 모습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이게 행맨의 카드예요. 이게 원래는 행맨의 카드인데, 그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거울로 보면서 좀 객관화시키기도 하잖아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을 좀 객관화하면서 바라보면서 이 관계는 맞는 걸까? 그리고 약간 그 당시에 그분께서 이 리딩을 보시는 분들을 좀 의심하셨을 것 같아요. 약간 낚아채가면 어떠지? 막 이처증, 의부증 같이 약간 피해망상? 약간 그런, 내 애인이 이만큼 매력이 있는데 주위 사람들이 가만히 놔둘까? 막 이런 혼자만의 막 망상을 하면서 스스로를 막 괴롭게 만든 모습이 보여요. 그 모습을 마주하는 게 좀 괴로우셨을 것 같아요, 그분 스스로도. 그래서 여러분은 이 장거리든 뭐 상황이 따라지지 않든 이 관계를 그래도 지속해 나가고 싶었는데 이렇게 끊어지게 되어서 사실 화가 많이 났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네, 이분께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좀 크지만 이렇게 끊어낸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별 당시 그 사람의 속마음을 얘기해 보자면요, 네, 어, 그런 말이 있잖아. 사람이 노력하지 않아도 계속 엮이는 인연이 있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인연이 있잖아. 결혼도 그렇다고 하더라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혼까지 못 가는 인연이 있고,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었고, 그냥 그렇게 노력하지 않은데, 어쩌다 보니 결혼하게 되는 그런 인연도 있다고 하네. 스무스하게 그렇게 이어지는 인연이 있다고 하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그냥 같이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것 자체로도 이렇게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 사이인 것 같은데, 나 너무 비통하고 원통해. 그리고 자꾸 너를 의심하게 되는 내 모습도 너무 열등감 느껴져.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늘의 사인이지 않을까? 그냥 헤어져야 되지 않을까? 너를 놓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헐헐 날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너는? 정말 많이 그리워. 널 사랑해. 아마 헤어지고도 난 널 짝사랑하듯이 계속 그리워할 것 같아. 하지만 너의 행복을 위해서는 나는 널 놓아주어야 해. 정말 미안해. 표면적으로는 그냥
그만하자라고 했지만 그냥 내 모든 망상 견딜 수가 없어. 멈출 수가 없어. 이런 못나고 일그러진 내 모습을 마주하는 것도 정말 괴로워. 이 관계를 그냥 놓아야 할 것 같아. 라고 말하네요. 여러분은 이분의 속마음을 제대로 알기 힘드니까요. 그냥 헤어지자고 하니까 화 많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계시네요. 정말 안타깝네요. 네. 장거리 연애 아니면 어떻게 보면 주위에서 조금 반대하는 커플이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마음이 있는데 떠나야 하니까요. 남자분이 좀 나이가 많으셨을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조금 이쁘고 매력적인 여성분을 놓아주어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은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걸 보시는 분께서 남자분이시라면요, 상대방이 굉장히 인기가 많고 톡톡 튀고 정말 귀엽고 누구에게도 옆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데 괜히 내가 같이 함께 함으로써 그런 사랑도 제대로 못 받고 시간만 낭비하고 아까운 청춘 날리는 것 같고 너무 미안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놓아주셨을 것 같아요. 네. 좀 한편의 영화 같아서 좀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이룰 수 없는 그런 사랑, 멀리 있는 사람. 나는 헤어지고도 너를 이렇게 계속 짝사랑하듯 그릴 거야. 이렇게도 말하는 것 같아요. 컬러 타로가. 음, 우리는 인연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도 말하는 것 같고요. 너는 금방 누군가에게 낚아채듯이 인기가 많고 매력적이니까 사귈 수 있을 거야. 이렇게도 말하는 것 같아요. 나 말고 또 다양한 사람 만나보고 그 중에서 제일 너한테 잘해주는 사람 꼭 만나서 행복하길 바래. 이렇게도 말하고 있네요. 여기 보면 불 하나 의지해가지고 있죠. 온둔에 있죠. 여러분을 되게 그리워하는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떠난 모습이 전반적으로 보이네요. 네. 그래서 이별 당시 그 사람의 속마음은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 그리고 내가 점점 스스로 망가지는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그 모습을 보기가 괴로워서 이 연애는 그만둬야겠다. 이렇게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1번 리딩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1번 리딩 들으신 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혹시 이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리딩 들어가기 앞서서요. 2번 리딩 들어주신 분들, 이걸 뽑아주신 분들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고 미리 진짜 허그를, 옆에 계신다면 허그를 해드리고 싶을 정도로요. 고생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2번 뽑아주신 분 상대방은요. 돈에 되게 집착하는 경향이 많으세요. 돈만 있다면 자기가 뭐든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카드에 예수님을 뜻하는 카드예요. 예수님은 광장에서 이제 모함과 박해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인간들의 죄를 대신하여 사한다는 의미에서 그 죄값을 모두 본인이 떠안고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상태이신 것 같아요. 이분의 욕망, 집착, 이런 거에 휘둘리시다 보니까 너무 많이 상처받은 모습이 느껴지는데요. 이분은 너무 어떻게 보면 천진하고 바보스러울 만큼 돈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십니다. 돈이 이렇게 완성되어야만 본인은 이렇게 가정도 꾸리고 사랑도 할 거야. 이런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네요. 여기 돈 얘기를 또 하고 있죠. 네. 헤어질 당시 그 사람의 속마음은요. 여러분이 금전적으로 충족이 안 됐었던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러지 마 라고 말한 걸까요? 이게 진짜라면 정말 너무너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을 만났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음을 비우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나쁜 사람이지만요. 어떻게 보면 본인의 결핍이나 불안증을 돈이라는 대상에 떠넘겨서 거기에 집착하고 몰입하면서 본인의 그런 불안한 감정과 정신병적인 노이로제를 치료하는 그럼 좀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좀 이상하죠? 같은 가난한 집에서 자랐는데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돈에 집착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요. 돈에 집착하더라도 나중에 깨닫고, 좀 더 내면적인 거, 세속적이지 않은 거, 그런 가치를 좀 두고 정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음, 자기가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아니면 가정사가 불행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짓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 해. 나는 이렇게 해서라도 성공해야 해. 하면서 주위가 상처받고 아파하는 거는 신경도 쓰지 않고 본인의 욕망을 충족하려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분들은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를 겪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께서 괜히 이 분이랑 엮여가지고 상처를 많이 받으신 모양인데요. 이분을 만남으로써 인간의 그런 일그러진 모습, 추악한 모습, 사람이 이렇게까지도 집착할 수 있는 거구나. 사람이 이렇게 세속적으로 집착하고, 망가진 사람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거를 좀 아셨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럭키예요. 행운인 게. 다음에는 이런 남자를 안 고를 수 있다. 이런 여성을 안 만날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가 쌓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그냥 눈빛이랑 행동만 봐도 이제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사람한테 한번 데이고 나면요. 음, 요즘요, 돈에 집착한다는 게 너무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런 게, 점점 집값도 오르고 살기가 어렵고 양극화도 심해지고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중산층이 아예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런 불안에서 귀해졌던 걸까요? 네. 상대방 분이 너무 그런 돈에 집착이 심각해 보입니다. 완벽한 이상, 네. 완벽한 부자. 자기는 절대 그 위에서 떨어지지 않을 거야. 이분은 가난하게 자랐든, 풍족하게 자랐든, 항상 그 특권 의식을 가지고 상위층에서 군림하고 사는 게 그 사람의 1순위 가치관이라고 하네요. 여기 얼스 카드를 보면요.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은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도 있거든요. 참 불행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높낮이가 있잖아요. 그거 다 인간 노름이거든요. 그 높낮이에 휘둘려서 자기가 높다고 즐거워하고 낮다고 불행해하고 그러면 이런 천재지변이 나고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살다 보면 정말 너무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하면 완전 본인의 그 자존감은 없나요? 자기 자존감이 굉장히 없으신 분인 것 같아요. 음, 뭐 이렇게 망가지셨을까? 식탐도 좀 많으실 것 같고요. 네. 욕심도 많고요. 그렇다고 자기 관리 열심히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항상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면서 어, 사람 점수 매기면서 이 사람은 사귈만 하네 아니네 약간 이렇게 계산적이시고요. 재수 없네요. 근데 여러분을 처음 봤을 때 그래도 사귀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던 거 보면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꿀리는 게 없다. 그래 능력적인 면에서 그래도 나름 되게 어디 내놔도 나쁘지 않으신 분들이었을 것 같은데 이분은 완전 욕심쟁이라서 더 많은 거, 더 많은 거, 더 괜찮은 사람, 더 괜찮은 사람 이렇게 계속 생각하면서 그 굴레를 빙빙빙빙 돌면서 어,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네. 네, 간만에 아주 불쌍한 사람을 제가 봤네요. 이런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돈이 없고, 가난해서. 가난하지만 가족이 있고, 그래도 협소하지만 작은 집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최소한의 것들도 무시한 채 더 많은 거, 더 많은 거, 더 성공해야 돼, 더 위로 가야 돼. 이러면서 그거에만 집착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니까 그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돈으로 나중에 충족이 됐다고 해도 그거 자체도 굉장한 허무감이 느껴질 거예요. 요즘요, 서양에, 서양 쪽에 명상이나 힐링 용품, 그 요가 이런 게 굉장히 부흥하고 있는데, 물론 스티브 잡스님이 명상을 하다가, 사과나무 밑에서 명상을 하다가 애플을 구상해서 스타트업 CEO들이 좀 그런 걸 따라하는 경향도 있지만, 상류층이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해요. 명상이나 힐링, 요가 이런 거에. 그런데 그 이유가 괴로운 거거든요. 그분들 마음이. 만약에 이분의 논리라면 내가 그만큼 돈을 벌고 상류층이 됐고 다 군림할 수 있고 살면은 모든 게 순탄해야 하고요. 마음도 편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힐링이라던가 요가라던가 막 그런 거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막 명상을 막 어떻게 해야지 막 이러면서 할까요? 불행해서 그런 거거든요. 이 사회는요, 돈만 얻으면 행복할 수 있다고 그런 자본주의 사상에 찌들어 있어요. 네, 어떻게 보면 미국식 자본주의 그 사상이 들어온 걸 수 있는데요. 성공만 하고 돈만 벌면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예술이고 뭐고 돈만 많이 벌면 그게 예술이다. 이런 말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만약에 제가 창작하는 사람이고 예술이고 예술하는 사람이고 아니면 내가 회사를 그냥 다니는 일개미 같은 꿀벌 같은 사람이더라도 내가 그 회사를 위해 사회를 위해 뭔가 헌신하고 있구나 내가 뭔가 바르게 바꿔나가고 있구나 이런 뿌듯함을 느끼면서 일을 하는 것과 그냥 돈 벌어야지 내가 이렇게 해서 차도 사고 집도 사고 뭐 핸드폰비도 내야 되고 참아야지 하면서 살면은 요즘 은퇴 시기가 만약에 60대라면 거의 인생의 반을 참고 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참고 사는 게 얼마나 괴롭습니까? 왜 우리가 참고 살려고 태어났을까요? 우리가 뭔가 자아 실현하고 뭔가 이루고 싶었기 때문에 태어나지 않았을까요? 인간이라는 게 그런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을 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거고 태어난 건데 그거 다 무시하고 그렇게 계속 표면적인 껍데기만 쫓으면서 살아간다면 그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이별 당시 그 사람 속마음은요.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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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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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돈이 없어요? 돈이 생각보다 없네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부자가 아니시네요. 저리 가세요. 이러지 마세요. 대놓고 얘기하고 있네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아프게 했어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같은 존재다. 이분의 죄악을 대신 떠안고 희생당한 느낌이 보입니다. 앞으로요, 집값은 더 오를 수도 있고요. 앞으로 살기가 더 빡빡해질 수도 있어요. 코로나 시대잖아요. 그럴수록요, 내면을 챙겨야 하고요. 내면이 풍족해야 영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 활력소? 고무줄이 이렇게 딱 튕기듯이 튕기면 탄력으로 인해서 멀리 나가잖아요. 그렇게 스프링이 도약하듯이 그 내면의 힘이 있다면 그렇게 스프링이 멀리 튀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데요. 이렇게 내면의 힘이 약하고 외면의 힘만 계속 키우면요. 정말 나도 모르게 밑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아예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어, 이 리딩이요, 마음 아플 수 있는데요. 이걸 들으신 분들은 그 상대방 분이 이 정도로 불행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앞으로는 성공도 글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성공이라는 것도요, 무에서 유로 창조해야 하는 그 힘이 있어야 성공을 해요. 성공이라는 게 남들이 가지 않는 미개척 분야를 가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이분은 평생 남 뒷공문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음, 그런 이상만 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 근데 뭐 좋아요. 이상만 쫓고 살 수는 있어요. 그만큼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막 단단해지고 고생하면서 온갖 고생하면서 열심히 살면서 내가 부자가 될 거야. 이거를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닌데요. 이분은요, 그런 상대방을 원해요. 내 꿈을 대신 이뤄줄 수 있는 상대방이요. 참 도둑놈 심보죠. 그래서 멍청한 거예요. 여기 바보 같아요. 그 되게 멍청한 사람이고요. 바보 같은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이랑 엮이지 않았다는 거 조상님께서 도와주셨다. 최소한 내가 나쁘게 살진 않았구나. 이렇게 자부심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지옥에서 잘 탈출하셨습니다. 그거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정말 큰일 날 뻔하셨어요. 이별 당시 그 사람 속마음이요? 그냥 돈 생각밖에 없었어요. 계산밖에 없고요. 사랑 이런 거 몰라요. 무서운 사람 만나신 거예요. 네. 이렇게라도 헤어질 수 있어. 다행이다. 팩트 폭행 할게요. 다시 한번. 그 사람은 돈만 아는 사람이고요. 돈 많은 사람 상대방 원하고요. 무조건 돈 많은 사람. 스펙 좋은 사람. 겉모습으로 봤을 때 내가 꿀리지 않아야 되는 사람. 완벽한 이상을 꿈꾸는 사람이네요. 근데 스스로 노력하다기보다는 상대방한테 그 짐을 조금 지어주는 사람이다. 스스로 노력하면 누가 욕합니까? 그렇게 해서 성공하면 오히려 박수 쳐드려야 돼요. 근데요, 이 사람은요, 내 배우자든 옆에 사람들이든 다 부자여야 된다. 내가 부자가 돼서 베풀 생각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부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콩고물 떨어질까? 어떻게 하면 이익 얻을 수 있을까? 머리로 막 굴리면서 연기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리딩을 할수록 화가 나네요. 그러면서 동시에 안타깝고 바보 같고 멍청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도 드네요. 이번 리딩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리딩이 마음에 드셨더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별할 때 그 당시 속마음을 말씀드리자면요. 이분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놓아줬다. 일과 뭐 상황적인 면에서 좀 균형을 잡아야 되는 좀 중요한 시기였을 것 같아요. 이분, 좀 까딱하면 파산 신청도 할 수도 있을 거고, 금전적으로 너무
금전적이나 심적으로나 커리어적으로 좀 뭔가 엄청난 시련이 온 모습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분은 무에서 유로 창조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이분은 어쩌면 사업을 하신 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 뭔가 기획하는 일, 창작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근데 여러분을요, 마음속 깊이 내면을 봤을 때는 지금 표면상으로는 헤어졌지만 잠시 헤어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요.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갈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카드도요, 여러분이랑 결혼하고 싶은 카드고, 자기가 이렇게 멋있는 존재, 이런 태양 같은 존재, 그리고 이렇게 힘도 굉장했을 때 여러분을 이렇게 풍요롭고 여왕님처럼 모시고 싶다 이러고 말하고 있거든요. 음, 이분은 헤어진 게 지금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나중에는 어떻게든 연락이 오실 건데 그 연락을 그냥 대충 넘기지 마시고 아, 이 사람 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지막 사랑은 너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 게요. 진짜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힘도 있고, 태양처럼 빛나고,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으로 너에게 다가가서 너와 행복하게 결혼하고 싶고, 가정도 꾸리고 싶은데, 지금 상황이 따라주지 않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여기 까마귀 카드인데요. 까마귀가 그 진실을 수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네요. 우주에 있는 진리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진리? 무슨 진리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분이 상대방 분의 마음은 진심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심이구나. 사랑받고 계시는구나. 이게 표면상만 이별이지. 이분은 이별하고 시간이 지나도 만약에 연락이 안 오고 계속 시간이 지나도 그 안에 결혼 자금이나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기반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진짜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하는 그 마음을 단단히 먹고 다가오실 분으로 보이거든요. 지금은 까딱하면 정말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 그래도 이분 자체가 마음이 착하신 것 같고요. 멋있는 사람이시고 책임감도 있고 여러분을 아끼는 마음도 소중히 하는 마음도 굉장히 이뻐 보이는데요. 금방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여기 활카드인데요. 원시시대 때 활이라는 존재는 요즘 세상에 갑자기 스마트폰이 나타나면서 세상이 확 바뀐 것처럼 활이라는 존재도요. 굉장히 최첨단인 장비였을 거예요. 그 당시는 막 돌이나 뭐 그런 걸로 막 사냥을 하고 그냥 원초적인 걸로 이제 했다면 이 활이라는 걸 발명을 해서 멀리 있는 것도 쏠 수 있고 사냥을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인데요. 이분은요, 그렇게 획기적인 발명을 해야 하는 지금 시기인 것 같아요. 이 고난이, 그냥 주어진 것 같지 않거든요. 이분이 좀, 이런 고난도 선택받아서 고난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획기적인 거를 만들 수 있는 그릇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고 있다. 이 고난이 이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앞으로 더 잘 되기 위해서 이 시련을 뛰어넘음으로써 뭔가 감사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그리고 자기의 그런 능력을 너무 과시하지 않는 마음 이런 거를 좀 배우실 것 같아요. 음. 이분은 생각보다 되게 똑똑하시고 멋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냥 옆에 지인으로 둬도 굉장히 멋있는 그런 되게 힘이 있고요. 밝은 분이시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조금 가려서 안 보이게 하는데 헤어진 것도 여러분이 고하신 건지 모르겠지만
이분 되게 괜찮으신 분이라고 뜨거든요. 여러분한테도 되게 그래도 도움 되실 분이고, 그리고 나중에도 어떻게든 성공하실 분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정말 이분은 말로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갈게. 나는 이거 할 거야 라고 하면 이루고 싶은 그 집념도 되게 강하신 분이시거든요. 이타적이시고요. 되게 착하신 것 같고. 어쨌든 나한테 항상 착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주위 사람들한테 차가워도? 예. 그러니까 이걸 뽑으신 분들 너무 속상하지 않으셔도 좋은 게 이별 당시에요. 이거 거짓 이별이다. 속마음은 여러분을 되게 갈구하고 열망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근데 이 이별이 표면상으로는 이별이지만 잠시 휴식 기간, 자기가 재정비하고 좀 더 나은 모습으로, 멋진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좀 고난의 시간이다.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고, 아니야, 함께 즐겁게 살 수 있도록, 네, 하는 발판을 마련하는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속상하시겠지만요. 이 리딩 전반적으로 너무 희망찬 내용이 많고요. 상대방 분도, 어, 깊숙이, 내면 깊숙이 애정하고 있고요. 여러분을 좀 사랑하고 있는 게 보여져서 카드가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인데 여기 말 카드까지도 이렇게 다시 갈게 이렇게 뜨는 거 봐서는 여러분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 예,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음, 만약에 어, 너무 그때 이별할 때 너무 많이 싸웠거나 혹시 이분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으셨다면 그거 이분이 얘기하는 이별 다 본인의 진심이 아니었다. 네, 진심이 아니고 잠시 여러분한테 피해가 갈까봐 여러분 대피시킨 모습으로 보이거든요. 까딱하면 진짜 파산도 할 수도 있고요. 이분 잠도 밤에 못 주무실 수도 있고요. 가정사가 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뭔가 하던 일이 다 무너져가지고 정말 무에서 유로 다시 창조해야 되는, 그러니까 빈 토양에서 다시 도약해야 하는 그런 좀 중요한 시기인데 이분 자체가요 에너지가 있고요 되게 멋지신 분이고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아서 분명히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러 여러분을 풍족하게 살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다가올 것 같아요 다시금요. 네. 그래서 3번 리딩은 이별 당시 그 사람의 속마음, 사실 이별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이 책임감, 뭔가 이런 압박감 이런 거를 떠넘기기 싫어서 일시적으로 대피시킨 모양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간다고 하네요. 만약에 상황이 더 악화되더라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심이었다는 거, 여러분을 결혼 상대로까지 평생 동반자로까지 생각할 정도로 사랑하고 있고요. 지금 어떻게 보면 SNS나 뭐 카톡이나 이런 거 아직 삭제 안 하고 이렇게 푸사 이렇게 잠깐 보고 여러분을 좀 응시하는 모습도 좀 보여요. 네. 그래도 여러분은 이별까지 끝까지 사랑받는 존재였다. 너무 낙심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분 속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거든요. 사실은요. 따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헤어진 모습이 보여서요. 음, 네. 3번 리딩은 여기까지 할게요.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리딩은요, 조금 애매해요. 4번 뽑아주신 분들 상대방 그 당시 이별 당시 속마음, 네, 명확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끝인 것 같아 라고 말하면서 에이드 오브 컵스가 또 떴어요. 에이드 오브 컵스가 뒤에 있는 컵을 뒤로 한 채 이렇게 떠나는 건데요. 그 컵들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은 마음이 있는데 떠난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여러분을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다. 근데 왜 떠나야 했었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 제가 추가 카드를 조금 뽑아볼까 합니다. 네. 왜 떠나야 했을까? 왜 떠나야 했을까? 왜 떠나야 했을까? 왜 끝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별 당시 그 사람 속마음. 음, 어, 와우. 나인 오브 만즈인데요. 고개를 하고 있는 느낌이죠. 보기에. 서커스단에 외줄타기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두 분이 많이 싸우신 것 같아요. 확실하다. 이게 연애 주도권 싸움으로 할 수도 있고요. 여기 승리했다. 막 이런, 패배했다. 이런 승리와 패배 막 이런 것들이 막 뜨고, 여기 막 되게 메스한 느낌. 엉망진창의 느낌. 이렇게 뜨고요. 사귈 당시에 되게 많이 싸우셨나 봐요. 주도권 싸움하고. 좀 동갑이었을 것 같기도 하고 서로 기싸움을 많이 하셨네요. 져주시는 분이 없었네. 그래서 되게 매력적인 남성으로는 보고 있거든요. 더 엮이기 전에 떠나야겠다. 이렇게 싸울 순 없어. 오히려 너는 내가 떠남으로써 홀가분하지 않니? 응? 솔직히 말해봐. 너 맨날 나한테 잔소리 했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는 끝났어. 그래, 내가 떠나줄게. 속 시원하니? 그래, 네 승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싸우셨나봐요. 네. 그래, 이게 끝이야. 이렇게 싸우다가, 그래, 끝내자고. 그래, 끝이야. 막 이러면서, 막 이별 얘기까지.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성분들이, 막 속마음은 사실 아닌데 그게 아닌데 날 좀 붙잡아주고 해줬으면 좋겠어서 좀 져줘라 이런 마인드로 그래 끝내자고 이런 말도 쉽게 할 수 있는데 남성분들은 그 말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온다고 하네요. 그 말이 되게 상처받으셨나 봐요. 그래 끝내. 근데 이제 정은 남았으니까 친구로라도 지내고 싶은 이 마음. 이별 당시 그 사람 속마음은요. 아 우리 또 싸웠어. 아 또 오늘도 싸우네. 아, 난 져주기 싫어. 네가 좀 져줘. 아, 그래, 어떡하냐. 막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 끝내자고. 이러면. 그래, 나도 끝내고 싶었거든? 안 그래도 나도 헤어지려고 했어. 막 이런 느낌이거든요. 많이 싸우셨나 봐요. 음, 4번 리딩은 되게 명확하네요. 네. 조금 그러니까 자존감이 높은 거랑 그리고 자신감이 없는 거랑 좀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으면요, 안 좋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싸움도 많이 할 수밖에 없고요. 좀 타인한테 이렇게 불안하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내 자존감이 채워지고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해줘야 내 자존감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존감이 낮으신 분들의 특징이. 그래서 음, 그런 걸 좀 없애시는 게 좋지 않을까 두 분께서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음, 그리고 좀 또래였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원래 친구 사이였다가, 사귀어가지고, 친구 사이일 때 되게 오래 알고 지낸 친구 사이여가지고, 어, 좀 뭔가 연인 관계라는 거는 아무래도 한 명이 더 많이 좋아해서 그 사람이 의리되는 그 경향이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두 분 다 친구였고 자존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기싸움에서 계속 투닥투닥 했던 것 같아요. 날 더 사랑해줘야지 막 이러면서 좀 확인받는 느낌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별 당시 그 사람 속마음은요. 그래, 끝내줄게. 끝인 것 같아. 후련하니? 어? 후련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후련해서 이렇게 춤추고 있냐고. 그래, 네 승리야. 어때? 너의 승리를 맛봤는데 어떠니? 그래, 우리 끝이야, 끝.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카드가 너무 명확하고, 메시지가, 전달이 확확 돼가지고, 와우, 더 이상의 리딩은 무의미한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진짜 많이 싸우셨나봐요. 분노가 막 그득그득 보이거든요. 네, 4번 리딩은요, 그 사람의 속마음, 이별 당시 그 사람의 속마음, 홧김에 헤어지자고 했다. 그래, 나도 헤어질 거야. 그래. 그러면서 이제, 그래, 내가 이겼어. 이런 느낌도 이렇게 있고요. 그런 승패에 되게 목매는 느낌. 그런 것도 이렇게 보이네요. 근데 말해놓고, 그래, 끝이야. 라고 해놓고 되게 후회하는 모습. 사실은 이렇게 묶여 있는데, 사실 되게 매력적인데. 그래, 누구만큼 되게 매력적인 사람은 없지. 막 이렇게, 잘 맞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주위에서 되게 어울린다 이런 말 들었을 수도 있고요. 네. 되게 쿵짝이 좀 잘 맞는 관계였을 수도 있고요. 좋을 땐 너무 좋고요. 나쁠 땐 너무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커플이었을 것 같고요. 네. 이별 당시 그 사람 속마음, 네. 홧김에 서로 막 싸우다가 끝내자 이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4번 리딩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번 뽑아주신 분들은요, 상대방 분께서, 어, 아, 약간, 그, 사랑을 좀 시험했다. 이게 자기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났는지, 만나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렇게 전반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기도 나름 멋있는 사람이었대요. 자기 자신한테도 나름 뿌듯함이 있고 자부심도 있고요. 이분 어디 가서 꿀릴 만한 그런 분 아니고 어느 스펙이든 좀 재능이 하나는 있었을 거예요. 학벌이 좋다던가 아니면 뭐 재능이 좋아서 한 분야에 조금 두각을 나타냈다던가 좀 그런 모임? 그런 엘리트 모임 같은 데서 여러분들을 만났고요. 거기서 이제 나름 풍요를 느꼈대요. 근데, 근데 이분은 속빈 강정이라고 하죠. 겉모습만 화려했던 거예요. 사실은요, 그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많은 좀 돈이나 재정이나 좀 주위에 희생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 희생을 발판으로 자기가 올라갔기 때문에 갚아야 할 게 많다. 재정적으로나 관계적으로나 조금 나를 위해 희생했던 분들을 위해 좀 갚아야 한다. 예를 들면 그렇게 형편이 안 되는데 가족들이 다 희생해서 나의 유학을 보내줘. 그러면 가족들은 이제 배 졸라매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이렇게 겉으로 멋있어 보이지만 사실 속빈 강정이야. 너랑 이런 곳에서 만났지만 난 사실 속빈 강정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시큰둥한 척 하면서 떠나봤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나? 여러분의 결정을 기다리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아, 좀 소름 돋는 게 여기서는 사랑을 지키고 싶어 해요. 음.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냉정했는지 몰라도 그거는 그분 거짓 연기였고요. 말카드를 뽑아봤는데요. 저달도 나를 보고 있을까? 이게 무슨 노래였는데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그 한번 들어봤는데요. 그 저 달도 나를 보고 있을까? 이러면서 이게 옛 애인을 좀 추억하는 모습. 뭔가 사랑하지만 떠나야 했고 그 떠난 애인이 나를 생각해 줄까? 이런 느낌의 노래였거든요. 그래서 이 말카드가 뜨고 그 다음에 이 카드를 뽑았는데 여기 또 더 문. 이 달이 여러분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여기 여성분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게 이쁘고 멋있는 문이다. 여러분도 나를 사랑할까? 내가 이렇게 떠났는데, 어, 왜 떠났냐면 자기가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니까. 여러분 같이 고생시켜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납득할까 싶기도 하고 그것도 두렵고요. 나를 진짜 사랑하지 않으면 이게 뭐냐고 하고 여러분을 좀 불행하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내가 떠나면 떠났지만 여러분이 붙잡는다면 아, 이 사람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고 이런 빚진 게 있고 여러 가지를 오픈해도 여러분께서 받아주지 않을까? 이런 일말에 조금 잔머리를 굴리고 헤어진 모습이에요. 그렇게 헤어지고 본인이 모질게 이렇게 해놓고 차가운 척하고 관심 없는 척하고 사랑 안 하는 척 해놓고 뒤에서는 저 달도 나를 보고 있을까? 난 아직 이 사랑을 지키고 싶어.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 난 떠난 거야.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요. 밤만 되면요. 하늘 올려보면서 저 달도 날 보고 있을까? 저 달은 너란다. 달이 항상 나를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너도 나를 보고 있겠지? 이러면서 막 착각에 막 빠져가지고 뭡니까? 짜증나네요. 네, 짜증나요. 그냥 오픈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약간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상대방이 남자였다면 남자분들은 그런 자기의 재정적 문제라던가 주위 상황의 그런 핸디캡 같은 거를 여자들한테 오픈하고 좀 그런 거를 되게 자존심 상해한다고 들었어요. 자기가 없어도 맨주먹밖에 없어도 가진 척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면 나 이 정도의 메리트가 있는 남자야 라고 어필하고 싶어 하는 게 남성분들의 본능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자분한테 칼자루 두 개를 이렇게 주면서 네가 결정해. 나는 이렇게 행동할 거야. 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안타깝네요. 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싸우면 여자분들이 사실은 좀 져줘. 아니면 뭐, 나를 조금 좀 더 존중해줘. 나한테 좀 관심을 좀 가져줘. 이러면서 일부러 이럴 거면 우리 헤어지자. 이럴 거면 조금 시간 갖자. 이러면서 마음에도 없는 소리 하잖아요. 근데, 음, 이거는 남녀가 바뀐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리딩을 보신 분께서 남자분이시라면 상대방 여자분이셨을 때 그 여자분도 자기 상황이 좀 안 좋은 거예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뭐 이 정도 커리어까지 쌓았고 경력이 있고 와 저 정도 학벌이고 막 와 되게 막 럭셔리해 보이고 막 많이 배웠다 엘리트다 막 이렇게 어 취급을 받지만 사실은 자기가 거기까지 올라올 때까지 너무 많은 빚이 있다. 조금 위험해 보이기도 하네요. 여러분이 무슨 죄일까요?
속인 이 사람의 죄겠죠. 근데 속여서 관계가 이어진 것 같진 않고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렇게 그런 모임 같은데 엘리트 그런 뭐 동문회 뭐 약간 명문대학 동문회 유학파 출신의 동문회 막 그런 인맥들 있잖아요. 뭐 아니면 막 성공한 사업가들의 뭐 협회 모임 막 이런데 그런 데서 만나서 이렇게 청기가 통해서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백그라운드나 상황을 모르고 시작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가 이제 관계가 이제 깊어지고 자기의 이런 모습을 오픈해야 될 때가 왔다 싶어서 여러분한테 칼자루를 쥐어준 모습이에요. 당신이 결정해. 나는 근데 일단 내가 이 정도 뭔가 핸디캡이 있는데 이 정도 핸디캡을 너가 감당하려면은 너가 나를 엄청 사랑해야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떠나고요. 음. 여러분 헤어질 때 상처 많이 받으셨죠? 진짜 온갖 노력 다 했죠?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내가 다 이해할게. 네가 잘못한 것도 내가 미안해. 이렇게 말할 정도로 내가 다 맞춰줄게 이랬는데 그분 되게 차갑게 시큰둥해 보였죠. 막 내가 미안하다니까. 지금 네가 잘못해서 싸웠지만 그래도 내가 싸운 거로서 미안해. 그러니까 화 풀자. 그래도 사과 안 받아줬어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싸움 붙여놓고 그리고 또 뭘 잘했다고? 그냥 상황이 안 좋아. 헤어지자. 이렇게 말한 것 같거든요. 진짜 열불 터지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들 고생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아, 진짜 화나셨을 것 같다. 근데 이분 속마음은 사실 여러분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과 앞으로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이런 사건을 벌린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그러면서, 겉으로는 막 차갑고, 어, 싫어. 네가 미안하다고 해도 나 용서 안 할 거야. 그냥 헤어져. 막 이러고, 아, 귀찮게 왜 이래 이랬지만 사실은 뒤에 가서 밤에 막 울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저 달도 사실 날 사랑하고 있을 거야. 내가 이 정도로 해도 넌 날 사랑하겠지? 내가 이 정도 했는데 네가 떠난다면 너의 사랑은 거기까지인 걸로 알게. 하지만 난 널 사랑한단다. 널 지키고 싶어. 너의 사랑을 함께 이어가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한 거야. 이렇게 구웅상을 떨고 있어요. 아주 답답하네요. 아주 한 대 등짝을 맞아야 되시는 분이에요. 화가 나네요. 제가 봐도요. 여러분들이 소가리를 얼마나 하셨을지 진짜 가늠이 안 돼요. 저희 리디 오신 거 다행이에요. 괜히 이런 분들 속마음도 모르고 내가 다 용서해 준다니까. 내가 더 같이 가자고 하는데도 이렇게 거절하네? 내가 문제가 있나? 막 이러면서 자존감 막 깎아내릴 수 있거든요. 근데 아니요. 여러분들 자존감 깎아내릴 필요가 없어요. 이분들의 문제였습니다. 이분들의 해결해야 할 것들, 이분들의 사정, 이분들의 삶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렇게 짐을 지어준 모습이 보이거든요. 와, 이분 근데 참 살기 힘든가 보다. 앞날이 깜깜해 보여요. 이분 눈도 없어. 눈도 없이 이거 짊어지느냐고. 그냥 눈에 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이분 상태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네. 눈에 뵈는 게 없어서 이렇게 최소한의 인간적으로 상도덕도 없이 이렇게 굴었던 것 같아요. 일부러. 뭐 이렇게 잔머리를 굴립니까? 그냥 좋으면 좋다고 하고 하면 좋을 텐데 그놈의 쫀심이 뭔지 그 쫀심 지키려고 이런 쫀심 지키려고 이런 짓 했네. 연극했네. 다 기획했네. 아주 그냥 창작성이 대단하셔요. 여러분이 떠나면 떠난 상태에도 이렇게 짊을 지고 이렇게 나아가야 할 길이 많은 분이다. 근데 여러분들을 이렇게 잘 먹이고 싶고 이렇게 풍요롭게 해주고 싶고
여기 참치캔인데 고양이들 참치캔에 환장하는 거 알죠? 고급 음식이죠. 비싸고요. 참치캔 되게 비싸거든요.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그런 고급만 먹이고 싶고 고급만 대접하고 싶고 함께 하면서 그렇게 풍요롭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는 자기의 상황도 되게 괴로웠겠다. 그렇게도 보여요. 네. 오죽했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여러분의 애정을 했을까 싶기도 하고 불쌍한 사람이네요. 네. 다만 여러분께서 마지막에 헤어지면서 자존감 많이 깎아주셨을 것 같고 상처 많이 받으셨을 것 같고 본인의 잘못도 아닌데 본인 탓으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고칠 것도 아닌데 막 고쳐야지 막 이러면서 강박증처럼 구실 것 같아서 뭔가 건강이 많이 좀 상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 이분 속마음은 그렇게 매정했던 게 의도했던 거다.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 여러분의 애정을 좀 테스트해보고 싶고 자기한테 자신이 없으니까 조금 관종처럼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안타깝네요. 그래도 이분이 여러분을 달로 생각하고 아직도 저 달을 보면서 여러분을 생각할 걸 보니까 좀 낭만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마 이분은 여러분이랑 헤어지고도 평생 여러분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달을 볼 때마다 내가 놓쳤던 지난 사랑, 내가 미숙했고 그때 상황이 따라주지 못해서 지키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사랑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평생 되게 내가 이만큼 아꼈던 사람이었지 평생 가도 이런 사람을 내가 만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뭔가 첫사랑 같은 느낌의 그런 분이 돼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욕만 할 수 없는 게 이분이 뭔가 해결해야 할 게 많고 빚이 많고 자기가 그래도 꿈을 이룬 거잖아요. 이렇게 엘리트 집단에 이렇게 들어오고 아니면 뭐 성공한 집단에 이렇게 들어오고 한 거는 그래도 되게 열심히 살았고 능력이 있고 멋있는 분이라고는 하는데 네. 그로 인해서 조금 막 뭔가 해결해야 할 것들이 많다 상황이 예를 들면 뭐그 이분 학비를 대려고 동생들이 좀 대학을 포기하거나 뭐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다 서포트했다. 올인을 이분한테 다 서포트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마음의 빚이 점점 쌓이는 거죠.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이분은 마음의 빚이 되게 많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이 정도로 서포트를 받았으니까 나중에는 동생들을 위해서 내가 베풀어야지. 이만큼 베풀 거고 이만큼 줘야지. 그러면서 미리 오지도 않는 미래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 마음의 빚을 좀 청산하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이별 당시 그 사람 속마음은요, 사실은 여러분을 사랑하지만, 한번 놓아주는 연극을 한번 해봤다. 여러분이 어떻게 나오나 보려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분들 좀 괘씸하다고 생각하면요. 이분들은 여러분과 헤어지고요. 여러분 아마 죽을 때까지 못 잊을걸요? 이 달이 여러분이라는 거는, 어, 음, 달은 없어지지 않거든요. 그죠? 우주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밤이 되면요, 어김없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어김없이 찾아와요. 불쑥불쑥 머리에. 그런 존재가 돼 버리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런 마음의 빚이나 그런 청산해야 될 것들을 좀 놓아도 될 것 같은데 혼자 되게 떠안고 있거든요. 마음이 착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미련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요. 좀 그런 걸 좀 없애면 여러분도 잘 만나고 했을 텐데 이분도 참 답답하다.
내가 볼 때는 두 분이 뭔가 함께 이어나갈 인연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끝난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내놔도 꿀리지 않을 되게 멋있는 분이에요. 학벌이 됐든, 뭐 커리어가 됐든, 사업가가 됐든, 능력이 됐든, 전문직이든, 어느 분야에 되게 두각을 나타내시는 그런 좀 멋있는 분이시거든요. 네. 외모가 됐든, 진짜. 외모 대 뭐 공부 잘해, 머리 좋아, 아니면 능력 있어, 재주가 좋아, 막 이런 거 있는 분이라서 이분 아니어도요. 여러분 모시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을 거고요. 여러분들 마음만 먹으면요. 그냥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별 당시 그 사람 속마음은 이미 여러분은 달 같은 존재로 박제가 돼 있다. 그 사람 마음에 평생에 그리움의 존재로 이렇게 달의 여신으로 달의 남신으로 박제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러분은요 더 좋은 분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카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죽하면 여러분을 놓아줬을까 싶기도 해요. 여러분이 자기한테 이런 대우받으려고 살아올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은 좀 더 대우받고 멋있고 잘 사셔야 되는 분이다. 이래서 놓아준 것 같기도 해서요. 여러분이 마음 먹으면요. 이분 말고도 더 좋은 분, 진짜 더 좋은 선인연 만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속상하셨겠지만 이별 당시에 그 사람은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 와우, 내가 이렇게까지 낮추면서 사과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러면서 갑작스러운 이별에 많이 상처받으셨을 것 같은데 전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요, 잘났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잘났기 때문에 더 좋은 일만 생겨야지. 잘났기 때문에 이런 시련이 있을까 싶기도 하죠. 근데 그게 인생인 것 같아요. 음. 그래요. 그래서 5번 리딩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리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 관련하여서요, 이제 마무리가 되었네요. 조언 카드 뽑아보는 시간이에요. 같은 주제를 가지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뽑는 시간입니다. 오늘 조언 카드 뭐가 나올지 한번 봐볼게요. 태양. 신기하네요. 제가 저번에 그 사람의 속마음이었나? 그 토픽으로 한번 이게 리딩을 뽑고 조언 카드를 뽑았는데 그때도 이 태양이 떴었어요. 태양은요,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요, 태양이 너무 세면요, 생명이 다 타서 말라 없어져요. 사막처럼 되죠. 그래서 중동은요, 태양신보다는 달신의 힘이 좀 강력하다. 달신을 좀 더 우상시하는 게 있어요. 거기는 태양이 지고 달이 나타남으로써 생명이 조금 숨을 쉬고 숨통이 쉬고 좀 싸늘하게 선선해지고 하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송카드가 떴어요. 그 사람. 우리는 지금 그 사람의 속마음을 계속 머리 안에 맴돌면서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태양 같은 존재이지 않을까. 너무 가까이 가려고 할수록, 집착하려고 할수록, 내가 내 몸이 다 타버리는, 내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의미이지 않을까. 그래서 태양 카드가 뜬 것 같거든요. 멀리서 보고요. 그냥 적절한 선에서 건강하게 애정을 주고받으면요. 그 상대방이 태양처럼 나를 생해주고요. 생기 있게 해주고요. 생활의 활력소가 되기도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을 너무 집착하거나 막 싸움으로써 이기려고 한다던가 막 마음에 안 드는 거 억지로 막 바꾸려고 한다던가 그런 태양은 그렇게 태양에 가까이 가면요. 내 몸이 다 타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 있죠. 태양신에 가까이 가고 싶어서 날개 달아서 태양에 가까이 갔는데 다 타버린 거, 날개가. 그래서 추락한 거.
우리 그런 존재는 되지 맙시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카드가 또 뜬 것 같아요. 이 좋은 카드가요. 그래도 종류가 꽤 많아요. 30개는 되거든요. 근데 여기 또 이게 떴어요. 지난번에 이거랑 좀 비슷한 주제로 제가 찍었는데 그때 좋은 카드랑 똑같거든요. 네, 여러분, 음, 이거 잘 생각하시면서 태양은 가까이 갈수록 내 몸만 없어지고 나만 덥고 나만 이렇게 죽을 수 있다. 그 사람도 음, 그 사람도 너무 집착하고 미련 갖고 이러지 맙시다 우리. 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조언 카드가 뜬 것 같아요. 이 조언 문양 이렇게 딱 보시고 뭔가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오늘 조언 카드까지 다 했는데요. 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별 당시 그 사람 속마음 사실 궁금해 하잖아요. 저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되게 반전이 있었던 게 내가 봤을 때 이별 당시엔 그 사람이 이런 마음으로 나한테 이별을 고했겠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도 있고 또 그래서 참 이별이라는 게 잔인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태양 카드가 뜬 걸까요? 네, 새로운 기회. 다시 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음, 다음에 우리 태양을 다시 찾으면요. 그렇게 어, 태양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는 그렇게 그런 나라가 됩시다. 약간 중동은요. 너무 태양이 가까우니까 태양을 이렇게 피하잖아요. 근데 태양과 이게 적절한 나라들은 막 그 곡식도 풍요롭게 자라고 막 자원도 풍부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을 좀 잘 활용하는 연습을 하도록 하고요. 그 안에 초리가 제가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리딩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리딩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